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의견을 나눌 이 당내 민주주의에 관해서는 사실은 대한민국 정당의 탄생 이래 굉장히 많이 또 오랫동안 또 여러 주제에 대해서 논의해왔던 그런 사안입니다. 특히 한국 정당의 문제점은 참여와 동원이 부재하고 또 정당과 유권자의 괴리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정당의 조직과 활동에 당원의 참여가 매우 부족하고 상향식 공천제도가 제대로 완비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결론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국민참여 경선제를 고안을 했지만 우리 정당의 관계자들의 인식과 이해관계 그리고 비전 등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 국민 참여 경선제가 이 만병통치약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하향식 공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병폐를 시정하는 데 꽤 많은 기여를 해왔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몇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선에 관여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자신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정치 자금이 이 경선 과정서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경선이 과열되게 되면은 이게 당내에서 불필요하게 경쟁을 낳게 됩니다. 세 번째, 국민 참여 경선을 하게 되면 여론조사를 거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 응하는 그 유권자들이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아느냐, 도대체 그 당의 당원도 아니신 분들이 어떤 일정한 당의 후보자, 대표자를 뽑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투표 행위가 과연 옳을 것이냐, 그것이 이제 잘못하면 정보 부족으로 인한 여론조사의 결과 왜곡이 가능하고요. 또 후보자의 철학이나 국정 운영 능력보다는 인지도나 또 자기가 들어서 아는 그런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 국가에서 이 정당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조직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정당이 돈 선거나 당대표 단에 의해서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서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질이 있으면서도 국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오픈 프라이머리나 폐쇄형 예비 경선제, 공천심사위원회 제도 등의 다양한 법제들이 존재합니다. 각각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단점 중에서 단점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당내 민주주의를 좀 더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원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현행의 제도를 좀 바꿔나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전제 조건은 당원들이 좀 풍성해지고 우리가 정치를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가 우리 생활 옆에 있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늘 정치와 가까이 하고 또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것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정치 문화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선거 원칙의 침해로서 위헌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8조 각호에 따른 선거권의 제한이 보통선거 원칙에 반하는 점이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우편선거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너무 협소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고 있어서, 특히 이제 코로나의 시기에서 제외국민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할 수 없는 그런 퍼센티지가 40%를 넘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보통선거 원칙의 실현의 관점에서는 우편선거제도를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그 내용이 결국에는 보통선거 원칙의 실현을 위한 것과 맥락이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다들 아시겠지만 민주주의에서
지배자와 피해자가 일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정한 사람들은 모두 선거에 참여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되는 보통선거 원칙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선거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의 원칙들이 이제 발달을 하고, 보통선거 원칙은 그렇기 때문에 평등 원칙의 선거권 영역에서의 특별한 실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민주주의에서 지배자와 피해자가 일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정한 사람들은 모두 선거에 참여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되는 보통선거 원칙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선거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의 원칙들이 이제 발달을 하고, 보통선거 원칙은 그렇기 때문에 평등 원칙의 선거권 영역에서의 특별한 실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편선거제도도 좀 확대를 하고, 그렇지만 독일처럼 아무런 사유 없이 그냥 선택으로 하는 건 좀 무리니까 우리나라는 특정한 사유를 소명하고, 그리고 이제 우편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휴국민도 당연히 그러면 이제 우편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범위에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8조의 1항의 각호 2, 3은 한번 꼭 개정을 고려를 해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통선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이고, 또 선거권을 부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선거권 행사를 하기에 매우 어려운 그러한 선거 투표 장소들, 이런 문제들은 좀 반드시 그 관행을 개선을 해서 장애 없는 선거 장소라고 하는 것을 좀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비대면 시대의 선거운동의 단초는 오래전에 이미 UCC와 관련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가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그리고 자유로이 선거운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2007년도에 그 단초를 발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정보통신망법상의 여러 매체들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2011년에 한정위원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여전히 유튜브 선거 마케팅 정책이 앞으로도 활용될 것인데, 문제는 불법 선거 자금 모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한계, 단점, 그리고 또한 거짓 정보, 가짜 뉴스가 넘실대는 그런 공해와 오염된 바다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고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자, 이제 결론으로 좀 가겠습니다. 네, 현재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은 전 세계에 하루에도 1억 5천 개 이상의 컨텐츠가 탑재되고 있습니다. 만일 후보자 선거와 관련된 컨텐츠의 경우도 필요 이상으로 넘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모든 컨텐츠들을 검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제한의 규정을 잠탈하거나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법을 잠탈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유권자 스스로 여과하는 방법밖에는 달리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즉, 표현의 자유시장 원리의 관점에서 다시 보건대 비대면 시대 선거운동의 경우 다양한 규제보다는 건강한 콘텐츠를 올리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노력해 주시고, 국민들도 거기에 동참해 주시고, 비방, 허위 표시, 가짜 뉴스를 살포하는 콘텐츠에 유권자 스스로가 등을 돌릴 수 있도록 철저한 민주시민의 의식 양성이 급선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제가 쇼킹한 것은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으로 한번 보세요. 87페이지에 우리 공동체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것에 근접한 콘텐츠는 미국에서 유튜브 시청된 전체 시청된 비디오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가 그러면 1억 5천만 개가 매일 올라오는데 1%라면 어마어마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99%는 아주 유익한 것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1%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1%가
양적으로는 많지만 비율적으로는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유튜버도 그 아래 선거운동 후보자 정치인 창작자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건전한 컨텐츠를 올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하나의 그 어떤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오래전부터 이미 비대면 선거운동의 자유화를 주장하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저는 결국에는 이 스스로가 허위 내용을 담는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콘텐츠를 올리지 않도록 하는 문화 정착과 또 기본적으로 그런 잘못된 뉴스 콘텐츠나 잘못된 비디오나 허위 정보를 올리는 유튜버들한테는 등을 돌림으로써 우리가 비추천 혹은 비구독 이런 식으로 그 세계에서 스스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의식을 더 함양시키는데 노력을 더 경주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